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 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피서법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특별한 피서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 날씨가 덥다고 그래서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지, 날씨가 더우니까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피서법이라는 것의 기준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워하니까 여름이 되면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기도 하고 산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커서 어른이 되어 회사를 다닌 이후에는 여름 휴가라는 기간을 주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 기간에 놀러를 갔던 것이 피서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는 피서를 갔는데 오히려 더 덥고 짜증도 나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올 여름 피서법 정하셨나요? 어디로 여행을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특별한 나만의 피서법이 있으신가요? 혹 나만의 특별한 피서법이 있다면 언제 꿀팁 한번 전수해 주세요. 오늘은 여름하면 떠오르는 책 2권을 골라봤습니다. 책이 파란색으로 아주 시원해 보이는 그런 책 2권인데요. 하나는 염혜원 작가의 수영장 가는 날입니다. 안 해본 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을 처음 도전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두렵다는 건데요. 막상 그 일을 도전해서 성공했을 때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었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험을 나타내준 책입니다. 수영장 가는 날, 염혜원. 토요일 아침이었어. 나는 일어나자마자 배가 너무 아팠어. 엄마가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말했어. 열은 없는데 수영장에 가도 돼. 그러고는 배를 쓸어주었지. 일단 수영장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해. 엄마가 내 딸기 수영복과 노란 수영 모자를 챙겼어. 그 모자는 너무 작아서 꽉 끼는데. 수영장에서 엄마가 말했어. 수영 선생님이야. 인사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재미있을 거야. 나는 아주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 화장실에는 3번이나 갔고 선생님이 부를 때는 맨 마지막으로 나갔어. 수영장은 미끄러웠어. 바닥은 미끄러운 데다가 차가웠고 수영모자는 너무 꽉 끼었고 배는 계속 아팠다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자 다른 애들은 첨벙첨벙 물속에 뛰어들었어. 선생님은 나더러 배가 아프면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난 내내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만 있었어. 수영 수업이 끝나자 배가 멀쩡해졌어. 난 수영모자를 벗고 샤워기 아래 섰어. 다른 애들처럼 나도 머리카락이 젖도록 말이야. 이 책의 주인공은 작은 여자아이입니다. 토요일마다 배가 아픈 여자아이죠. 이 친구가 배가 아픈 이유는 다 아시겠죠? 토요일마다 수영장을 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수영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첫 번째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겨서 안에 제목이 쓰여 있는 칸에 보면 이 여자친구의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하게 보여지는데요. 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이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다 보면 살짝 보이는 눈썹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썹이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아래로 축 처져 있죠.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차마 들어갈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과 같은 그 아이의 뒷모습이죠. 혹시 우리 아이에게서 이런 뒷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라서 그런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자꾸만 재촉을 하게 됩니다. 왜? 빨리 경험을 해서 빨리 극복했으면 하니까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요. 그 기다림 속에 아이가 작은 도전을 했을 때 작은 성공에도 칭찬해주고 강요나 재촉이 아닌 기다림을 선택한 어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주인공의 나의 모습은 검은 머리의 동양 아이지만 엄마는 노란 머리의 흰 얼굴, 선생님은 곱슬머리의 흑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도 물론 제각각이지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모습 모두 밝은 표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염혜원 작가의 그림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염혜원 작가는 현재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일을 책으로 만들 때도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난 일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뉴욕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고 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한국 독자들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 보니 어디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염혜원 작가의 그림책을 보면 다양한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는 피부색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한 편견은 사라질 수 있겠죠. 수영장 가는 날은 감정의 움직임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아이가 수영장 가서 어떻게 두려운지,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려운 마음이 극복했을 때 행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려지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 아이가 이렇게 책의 주인공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책은 안녕달 작가의 할머니의 여름 휴가입니다. 안녕달 작가의 그림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책은 글보다는 그림이 설명해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림이 주는 따뜻함과 그리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구조 자체가 그림이 주는 힘이 굉장히 많은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기보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고 나면 할머니의 여름 휴가라는 작은 글씨가 보이고 한 할머니가 선풍기와 씨름 중입니다. 강풍 버튼이 고장이 났는지 잘 안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다음 장을 넘겨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할머니 집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개켜있는 이불, 그리고 쭈루루 걸려있는 가족사진. 그 옆에서 할머니는 작은 선풍기를 켜고 식사 준비를 마친 다음 그 옆에 물과 약봉지도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강아지와 함께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십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저 바다에 갔다 왔어요. 그래 까맣게 탔구나. 엄마 할머니랑 또 가요.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신다니까. 할머니 그럼 바닷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들려요 할머니? 그러면서 손주는 할머니에게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줍니다. 파도 소리 들려요? 갈매기 소리는요? 그래 들리는구나. 개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모래성은 잘 있어요? 그래 다 잘 있구나. 어머니 이제 갈게요. 엄마는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밥 꼭 챙겨 드세요. 그래.
할머니 선물이에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손자와 며느리는 할머니 집을 떠납니다. 손자와 며느리가 떠난 집에 남긴 할머니는 바닷가 모습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강아지와 할머니와 그 다음에 손자가 남기고 간 소라게가 같이 쳐다보고 있지요. 그 순간 할머니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으르릉 짖기 시작합니다. 소라게에서 정말 개 한 마리가 타닥타닥타닥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왈왈왈왈 짖으면서 막 쫓아다니다 소라게 속으로 쑥 들어가고 맙니다. 소라 안으로 들어갔다 온 메리의 몸에서 바다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는 옛날 수영복, 커다란 양산, 가벼운 돗자리, 수박 반쪽을 들고 할머니와 메리는 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책 전면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상아색 바다에 할머니, 메리, 그리고 갈매기 한 마리만 고즈넉하게 떠 있죠. 할머니는 강아지 메리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시원하지? 왈왈왈. 그리고는 양산을 피고 돗자리를 깔고 반쪽짜리 수박을 놓고 갈매기들과 함께 수박을 나눠 먹게 되죠. 그리고는 바다 햇살에 살을 태우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준 소라 껍데기 덕분에 바다로 여행을 떠난 할머니와 강아지. 이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와 강아지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홀로 사는 할머니의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도입부.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마지막 부분이 묘하게 대비되는 그림책인데요. 손주가 준 소라 껍데기가 매개체가 되어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계로 넘어가는 할머니와 강아지의 소박한 휴가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놀이도 하고 일광욕도 하고 그리고 휴가하면 빠질 수 없는 기념품 가게도 만나고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고3이고 둘째는 중3인데요. 중3 우리 둘째한테 안녕달 그림책의 수박 수영장과 할머니의 여름 휴가 책을 2권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어떤 책이 더 재밌어?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의 여름 휴가가 훨씬 더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개취로 인정해 주시고요. 할머니의 여름 휴가가 훨씬 더 재밌었던 이유를 물었더니 책 속 주인공인 할머니가 너무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떠난 여름 휴가에 들뜬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 둘째 눈에는 귀엽게 보여졌나 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은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던 책입니다. 내 아이의 할머니는 내 어머니고 내 부모의 어머니는 내 할머니이죠. 언제 들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파도 소리를 손자가 선물해준 소라 껍데기를 통해 들으면서 덥고 지치는 삶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할머니의 모습. 현실에서 며느리가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힘들어서 바닷가에 여행 가기에도 힘들었을지 모를 육체의 나이듦이 사라지고 찾을 수 없는 할머니의 여름 휴가. 이런 휴가를 선물할 기회조차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이 순간, 우리 무심하지 않은 자식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수영장 가는 날의 책은 아이가 수영장에 갔을 때 혹은 새로운 거를 접했을 때 겪는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2번째 책 할머니의 여름 휴가는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그동안 좀 무심했던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혼자 지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같이 바닷가 한번 가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피서라는 개념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겼으니 어릴 적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피서를 떠나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모시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이 좀 가슴 먹먹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지내고 계시는 저희 아빠께 전화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다음에 한번 시원한 수박 한 조각 같이 먹자고. 또 혹은 좀 멀지 않은 바닷가 한번 가보실 생각 있으시냐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권의 책은 엄마라서 느낄 수 있는 책 두 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어서 그런지 자식을 돌보기에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에도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이기 때문에 보이는 자식의 두려움도 보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홀로 남은 엄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보이는 엄마의 모습,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 엄마에 대한 짠함과 애잔함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 두 권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엄마라서 훨씬 더 재미가 있을 책 두 권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피서법 아이와 함께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